조금 전 저와 백 반장이 얘기 나눴던 대로요. 여야의 친일 국방 논란이 식민사관 논쟁으로 크게 옮겨 붙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쓴 글 때문이죠. 관련한 논란은 오늘 공방이 더 뜨거워진 상황입니다. 또 금융당국이 다시 한번 빅스텝을 단행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는데요. 유한울 체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수요일의 뉴스픽 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역사 논쟁, 3% 응급실 일상 회복, 장관직 고사, 그냥 가면 6만 원입니다. 물고 또 무는 정치권입니다. 북한의 도발과 한미일 연합훈련을 둘러싼 안보 논쟁이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처음 이 소식 전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연휴 동안이라도 곱게 쓰여야 할 우리말인데요. 여의도에선 그렇지 못했습니다. 발단은 바로 이 발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친일이냐 아니냐 여기서 그칠 줄 알았던 여야 공방이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일제강점기를 둘러싼 역사 논쟁인데요. 그 단초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제공했습니다. 일본군의 한국 주둔 가능성 언급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며 올린 바로 이 구절입니다.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네, 이재명 대표는 정진석 위원장에게 직격탄 날립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렇게 딱 한 문장만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는 없죠. 그러자 정 위원장 여기에 공부 좀 하라면서 다시 응수합니다. 이번에도 정확한 주어는 없었습니다. 오늘 뭐 명언이 생각나요? 네? 오늘 어떤 분이 그 페북에 적으셨던데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맞는 말씀 같아요. 역사의 진실을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역사의 진실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정 위원장 자신이 생각하는 진실은 페이스북에 자세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조선이라는 국가 공동체가 중병이 들었고 힘이 없어서 망국의 서름을 맛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적어 내려간 구절에 대해서 전쟁 한 번 못하고 힘도 못 써보고 나라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다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대표들의 공방에 여야 의원들도 참전합니다. 우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따라 공세 수위 한껏 높였습니다. 전형적인 식민 사관입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완용과 같은 친일파나 할 법한 주장을 하니 눈과 귀가 의심스럽습니다. 오죽하면 같은 당 안에서도 사퇴하라고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친일몰이 하지 말라 목소리 높이면서도 정진석 위원장 발언에 대한 해명도 잊지 않는 모습이죠. 사실 구한 말에 조선을 이끌었었던 지도층들의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네. 그러한 그 국제 정세를 보지 못했고 오로지 정치에 매몰돼 가지고 싸웠었던 지도층들이 어떻게 했었을 때 나라가 망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윤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나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임진왜란 정유재란은 왜 일어났나 선봉에 나섰고요.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다. 일본이 조선 국권을 강제로 침탈한 건 어떤 논리로도 옹호될 수 없는 역사적 죄악이다. 이렇게들 목소리 높였는데요. 여기에 친인으로 분류되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가세했습니다. 정 위원장 방어는 해주되 아쉬움을 표하는 정도로 말이죠. 다만 역사적으로 조선이 내재적으로 멸망한 건 맞죠. 그러나 조선이 멸망하는 과정에 일본이 한 번도 일본군이 침략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사실의 좀 초점이 다른 거죠. 이제 합병 조약 자체만 가지고 본다면 실수나 그런 면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빌미 잡히고 꼬투리 잡히기는 상당히 좋은 말이 돼버렸죠. 이걸 작작해서 실쳐주기가 어렵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큰 별쌤 최태성 한국사 강사도 등판합니다. 저 때는 다른 강사님 시대였다는 건 안 비밀로 하고요. 최태성 강사는 조선이 식민지가 된 건 구한국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친일파 이완용의 글을 옮겨놨는데요. 정 위원장의 논리와 좀 겹쳐 보이는 것 역시 안 비밀입니다.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는데 또다시 말씀드리면 본질은 북한 도발, 거기에 따른 한미일 연합훈련 공방이죠.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미국과 한국 간의 한미 동맹에 더해서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에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무력 침탈했던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방위를 하기 어려우니 도움을 받겠다.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정진석 위원장은 이른바 핵 무장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사한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미 91년도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남북 간에 체결했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폐기됐죠.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핵 개발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만 지금 전술핵을 다 물리치고 핵 없는 나라가 됐지만 북한은 정반대로 핵을 개발하고 핵 고도화하고 핵 무장을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선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미 휴지 조각이 됐다. 네, 야당에서는 이 역시도 식민사관 논쟁 탈피용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 보내는데요. 이 핵무장론 역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인 만큼 열띤 공방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공방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드리면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자위대가 독도와 185km 떨어진 동해 공해상에서 연합훈련을 했다. 이 사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중 일본 독도라는 단어에 집중했기 때문이죠. 이재명 대표가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만든 프레임이라는 분석과 동시에 정진석 위원장이 그 덫에 걸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의 비유가 조금 많이 나간 건 아니야? 이런 쪽 의견들이 정치판에선 우세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다르죠. 탁 이제 엮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거에다가 일본의 침략을 병치시켜서 이야기했으면은 훨씬 이런 부작용이 작았을 건데 그렇죠. 그런 예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치권이라는 데가 항상 오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자네 딸내미는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요. 안보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방 멈추고 과거사 문제와 안보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이와 함께 역사 혹은 역사의 진실을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여야 대표한테는 큰별쌤의 3년 전 조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참 이 역사를 보면서 지금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100년 뒤, 200년 뒤 우리의 모습을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그 베이스를 좀 알고 있다면 네. 지금의 우리 모습을 좀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뜨거움을 예. 조금은 좀 차분하게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어떤 경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청. 능력들. 네, 두 번째 픽은 3%입니다. 우리 기준금리가 3%가 됐습니다.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3%대에 올라섰습니다. 한국은행이 7월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이른바 빅스텝을 밟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둘 사이의 격차 커질수록 환율과 물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물가가 5% 이상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더라도 이것을 먼저 잡지 않으면 다른 문제들이 증폭되거나 서민들의 고통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급 측면, 수요 측면을 다 고려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5% 이상으로 되면 금리 인상 기조를 가져가서 물가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창용 총재는 오늘도 이러한 기조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 초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까지 맞물리면서 우리 기준금리도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따라 더 올라갈 대출 금리가 말 그대로 초비상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중소기업 99.6%가 고금리 리스크 대응 방안 전혀 없거나 불충분하다면서 은행권의 과도한 인상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세 번째 픽은 응급실 일상 회복입니다.
코로나로 제약이 많았던 응급실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응급실에 들어가려면 그동안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했죠. 이제는 진료부터 받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 받으면 됩니다. 또 지금까지 코로나 의심 증상만 보여도 응급실에서 격리 병상을 썼는데 이제는 확진 환자만 격리 상태로 치료를 받습니다. 응급실 격리 병상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조치입니다. 네, 다음 픽은 장관직 고사입니다. SNS 절필 선언을 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튜브 영상에 등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 저서의 출간 6개월 기념 인터뷰가 출판사를 통해 공개된 건데요. 한 독자가 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알아도 2019년 똑같은 선택, 다시 말해서 장관직 수락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입니다. 저와 제 가족이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이러한 형국의 길, 늘문좌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책하고 자성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실생활 꿀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냥 가면 6만 원입니다. 오늘부터 교차로에서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계도 기간이 끝났기 때문인데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멈추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네, 수요일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같이 원픽 뽑아보시죠. 뉴스픽 5였습니다.